안녕하세요. 감동 디스크입니다. 오늘은 한국으로 여행 온 영국 부부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부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이 나타낸 행동 때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영국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국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우리 부부는 프리랜서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영상 기획자로, 저는 영상 편집자로 가족 사업처럼 하고 있어요. 원래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재택근무를 하는 게 일상이 되었고, 그때를 계기로 우리 둘은 사업 계획을 세워 함께 프리랜서이자 사업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방식이 재택으로 그리고 프리랜서로 직업이 바뀌고 나서 서서히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해 6개월에 한 번씩은 국내나 해외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행을 가는 날짜가 다가왔는데 아직 어느 나라를 갈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거든요. 지금 저희 가족 구성원에는 작고 사랑스러운 딸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제 태어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둘이 갈 때 계획하던 것과는 생각해야 하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우선은 남편과 저의 의견이 아시아나 동남아시아를 가는 걸로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이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고려사항들은 위생 수준, 치안 수준, 의료 수준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그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우리는 바로 목적지로 결정을 하려고 했거든요.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많은 정보와 비교를 했고, 우리는 일본과 한국 중에서 한국을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한국인들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왜 일본을 선택하지 않았냐고요? 물론 일본도 역사적인 명소들이나 분위기가 정말 좋죠. 하지만 이전 여행으로 일본에 처음 갔었을 때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본이 첫 아시아권 여행이었던 만큼 기대를 많이 했었고, 가보기 전까지는 역사적인 명소들도 보존이 잘 되어 있고 도시들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라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다녀와 보니 기대했던 것들과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선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지나치게 옛날 방식을 고수한다는 거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선진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던 나라라 개방적이고 혁신적일 줄 알았는데 뭐든지 느리고 아날로그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나라였던 겁니다. 물론 역사와 전통을 사랑해야죠. 저희 부부도 영국의 역사와 문화를 매우 사랑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처리나 편의 서비스들은 발전이 되었어야 했는데 너무 느렸어요. 우리 부부는 매우 답답해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갔을 때 거의 대부분의 매장들이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결제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우리 부부가 외국인이라 그런 건가 했는데 옆을 보니 다른 손님들도 동전 지갑을 꺼내 동전이나 지폐를 건네주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특히 동전을 세고 있을 때면 보는 제가 다 답답해 죽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이제는 핸드폰만 있어도 어디서든 결제가 되는 시대인데 맙소사라는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편했던 점은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일본이 가진 하나의 문화 같은데 쉽게 말해 어떻게든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 저희가 보기에는 집착하는 정도로 보였어요. 한 번은 일본의 버스와 지하철을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내가 정말 조용했습니다. 모두 음소거 모드였어요. 그래서 조금 큰 소리가 나면 대중교통을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선 집중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버스에 타서 잠깐 졸았는데 그때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던 겁니다. 근데 제가 피곤했는지 그 소리를 못 듣고 계속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한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저를 깨우시더니 핸드폰을 가리키며 시끄럽다는 듯 모션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중간중간 째려보셨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벨소리가 울렸다고 눈치 주고 혼내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내는 건 매너 없다는 걸 알죠. 그렇지만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배려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매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어요. 나라마다 조금씩 문화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슬프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딸과의 첫 해외여행으로 일본을 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그 당시에는 제가 임신하기 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본 여행을 했었어요. 기차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울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정이 되었고 그 눈빛은 외부인인 저희 입장에서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를 울었을까
아이는 울음을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철도 승무원이 아이 엄마에게 다가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를 안고 짐을 어깨에 매더니 다른 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탑승객 중 한 명이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계속된 항의에 승무원은 다른 칸으로 이동해달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도 할 줄 모르는 갓난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리고 아이 엄마가 온전히 제어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나요? 그런데 도와주기는커녕 항의를 한다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부부는 그 현장을 보고 난 후로 일본의 여행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원래는 15일간 여행할 계획이었는데 더 이상 있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해 일주일이 되는 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기억과 추억을 가진 채 우리는 한국으로 여행지를 결정한 거였습니다. 바로 붙어있는 나라, 같은 아시아 나라였기에 솔직히 걱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주위에 한국을 먼저 다녀오신 부부들이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또 어떤 분은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해주시는 분도 있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를 탔고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느끼지 못한 감동을 선사받았습니다. 한국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의 있고 친절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쾌하고 흥이 넘쳤습니다. 또 아이가 너무 이쁘다며 간식거리도 많이 나눠주셨어요. 일본에 또 갔다면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아이를 보고 귀엽다고는 하지만 절대 다가와서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 걸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또 놀랐던 것은 뭐든 빠르다는 거였습니다. 새벽 배송이 있다는 것, 가게에서 음식을 시켜도 10분 안에는 무조건 나온다는 것, 어떤 나라도 절대 따라할 수 없을 스피드였습니다. 또 결제할 때 현금을 내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한두 명 정도? 다들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더군요. 일본과 참 비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처음에 서울에서 여행을 즐기다가 다른 지역에 가도 이렇게 즐거울 것 같다는 기대감에 부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제2의 수도라고 불리는 도시로 먹을 것, 볼 것, 즐길 것이 가득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기차를 타고 4시간 정도를 가야 했지만 이미 좋은 첫인상을 받아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탈 때쯤 일본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국 기차는 처음 타보는데 아이가 울면 일본에서처럼 자리를 옮겨 다녀야 하는 건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지 1시간쯤 되었을까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봤던 그 아이 엄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저희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더 당황스러워서 속으로 제발 울음을 그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희에게 빠르게 다가오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직접 와서 화를 내거나 해코지를 하면 어쩌지 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서툰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어로 뭐라고 하시면서 아이를 자기가 봐주겠다는 모션을 취하셨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주머니가 제 옆에 앉아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저를 보며 스프를 떠먹는 듯한 행동을 하셨고 배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는 아이가 배고프다는 걸 알아차렸고 가방에서 아이 도시락을 꺼내 아주머니께 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띄우시며 도시락에 든 음식을 딸에게 천천히 먹여주셨어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딸이 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 부부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께 너무 감사했죠. 저는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의 남편분이 뭔가를 들고 저희 쪽으로 오셨습니다. 뻥튀기라는 과자인데 녹여서 먹을 수 있더라고요. 아저씨께서 어떻게 제스처를 하셨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배고플 때 뻥튀기를 주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밥을 먹더니 어느샌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딸을 저에게 주시면서 잠이 깰 수 있으니 조심히 그리고 조용히 하라는 모션을 하고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 부부의 도움으로 저희 가족은 무사히 부산에 도착했고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에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고 더 머물면서 좋은 경험을 하고 싶어 일주일 동안 더 지내다 왔습니다. 아이와 함께한 여행이어서 더 뜻깊었고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국 여행 경험이 있는 친한 부부에게 물어보니 정이라는 한국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잠깐의 여행이었기에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음에 아이가 조금 더 크면 한국을 한 번 더 방문할 생각입니다. 아이에게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싶거든요. 영국에 살고 있는 올리비아 씨가 보낸 한 가족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정말 자긍심이 높아지고 마음이 뭉클했던 사연이었습니다. 정은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한국만큼의 깊고 진한 정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 한국 여행에서 올리비아 씨가 새로운 사연을 보낸다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플레이리스트 감동 디스크였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감동과 재미가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